그래서 또 이게 영화가 또 나오. 맞아요. 그런 거. 주제로 한 영화 관객 수를 1,400만 명이나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또 인상 깊게 제가 또 봤거든요.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 가족의 삶을 담은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이고 이산가족이 등장하는데 가족이 헤어지는 장면에 굳세어라 금선아 이 노래가 삽입이 되는 거죠. 사실 굳세어라 금수나도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피란민의 이야기잖아요. 네. 이 노래는 1950년 그 국군이 수세에 몰려서 퇴각 준비를 하던 12월 네. 그때 일사후퇴의 그 전초 작전이었죠. 흥남 철수 작전 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당시 거제도를 거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피란을 간 피란민이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흥남 철수작전. 네. 저도 이제 들어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흥남이 그 함경 남도에 있는 함흥 유명하잖아요. 네, 함흥. 함흥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안에 원산항이 있고 그렇죠.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흥남 부두, 흥남 항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동북부로 진군한 유엔군이 나중에 후퇴할 때 육로는 후퇴하기 어려우니까 그 가장 북쪽에 있는 큰 항구에서 후퇴한다고 했을 때 그 흥남항이 바로 후퇴할 만한 기지가 된 거예요. 흥남부두에 네, 그 흥남부두 맞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애타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됐던 건데 당시에 그 흥남 철수 작전을 다룬 그 기록 영상이 있거든요. 네. 네네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기호가 6월 25일 날 새벽 4시 20분에 북한군이 이제 남침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갑자기 남침을 해와서 탱크를 저렇게 앞세우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탱크 기갑 전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해서 바로 낙동강, 대구, 뭐 부산 이쪽으로까지 순식간에 후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낙동강 전선만은 지키면서 거의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유엔군이 이제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부산에 상륙을 했고 저 상황에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싸우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판단을 하면서 상륙 작전을 하자. 인천으로.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인천으로. 그해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된다. 저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완전히 이제 역전시킨 거고 저거 상륙하자마자 이제 북한군이 화들짝 놀라서 낙동강에서 북한으로 다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 미군은 서울로 바로 이제 진군을 하는 거죠. 인천에서부터.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근처에 저기 연희동 이쪽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서울까지 들어가서 수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니까 미군하고 국군이 북한군을 추격해서 북쪽으로 이제 북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북진을 했는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 군대 간의 이 전열이 다 깨진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북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부 국군은 압록강에 도달하기도 하고 감격에 차서 만세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몰래 산악 지역으로 이제 몰래 들어온 거죠. 인해 전술 그 유명한. 6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무너진 미 해병 1사단하고 다른 식군단 병사들이 일단 흥남부두로 모인 다음에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된다. 육로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모일 때 군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그 물에 뜰 수 있는 거는 다 뭐가 됐든지 다 타고 어떻게든지 흥남을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엄청난 거의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피난 행렬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6.25 전쟁이 정말 생각보다도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처절해요. 제가 처절하다, 저- 그렇죠? 네. 저기서 살아서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 네. 그때 흥남부대에서 철수해야 되는 인원이 미군만 8만여 명,
국군 2만여 명이 됐었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되게 많은 숫자인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 물자가 35만 톤, 차량이 17,500여 대 이거를 빨리 옮겨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그거를? 근데 이것만 옮기려고 해도 지상 최대 후퇴 작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맞아요. 공산군 막 밀려오니까 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흥남 부두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흥남 부대에 모인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엔군이 계획한 흥남 철수 작전에는 원래 피란민 수송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또 철수 작전 초기에 흥남 철수 작전을 지휘한 그 미 10군 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병력과 물자 이송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 네. 일반 민간인은 미군은 일단 군인 최우선이었는데 우리 한국인 국군 입장에선 민간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도저히 민간인들 피란민들을 놔두고 우리만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이 한국인 현봉학 맞아요.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그리고 국군의 김백일 장군이라고 또 있었고 이분들이 미군을 설득한 겁니다. 피란민들이 유엔군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우리 편하자고 그들을 벌 순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피란민들을 배에 태워주지 않으면 우리 국군은 이 배 안 탄다. 그냥 피란민들하고 함께 육로로 38선 돌파해서 남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육로로 간다는 얘기는 거의 목숨을 건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다 죽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도 국군 전력은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란민들을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수락해 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겠다는 이런 얘기를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데요. 1950년 12월 14일이죠. 알몬드 장군이 피란민 구출을 결정을 하고 총 193척에 이르는 그 선박을 동원해서 흥남철수 작전이 개시되는데요. 이때 동원된 선박 중에서 가장 그 크고 유명한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오. 네.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배는 네. 워낙 유명한 배라고 그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선박으로서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고조한 배라고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배인데 이 배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 600명도 아니고 60명. 왜냐하면 이게 화물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 타라고 만든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60명만 탈 수 있고 화물은 많이 실려. 화물을 그렇죠. 많이 화물을 싣는 실어야 되는 그런 배였는데 네. 그 화물이 엄청 비싸고 귀중한 군수 물자들이었던 거죠. 자, 사실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군수 물자들 막 버리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다 소중한 물자들인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군수 물자들을 다 버리고 바다로 버리거나 버리고. 아니면 쌓아놓고 폭파시키거나 넘겨주면 안 되니까 그때 흥남 철수하면서 흥남 지역 공장 이런 거 다 터뜨렸거든요. 또 보통 군수 물자도 다 터뜨리고 대신에 피란민들을 태운 거죠. 그래서 60년 정원의 이 화물선에 14,000명이 우와. 타서 그걸로 이제 피난을 해가지고 근데 14,000명이 타는 데만 이게 그 순식간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16시간에 걸쳐서 한 명 한 명 다 탔다고 합니다. 굿세어라 금수나 그 가사에도 흥남의 그 처절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부두에 모든 영화 불러봤다 좌절을 놓았다 음스러 어디로 가고 기다릴 거야 내렸던 피는 나를 벌리면서 일사이후나 올라왔다 이 1절부터 보면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도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흥남부두에. 네, 저 구절이 바로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네. 대성 씨도 이렇게 가사를 보면 그런 이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막
바람, 눈보라가 이렇게 휘날린다라는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추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이게 거예요.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좀 이거를 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를 몰라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노래 부르기 전에 이 가사를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진짜 추운 날씨였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피눈물 흘린다는 거는 그냥 눈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슬프면 그 슬픈 눈물이 피눈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굳세어라 금수나는요, 당시 상황을 알면 정말 그 알수록 너무 처절하게 느껴지는 곡인데요. 그 1절에서는 걷기도 힘든 추위에 흥남부두에서 동생 금순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화자가. 그러니까 금순이를 목 놓아 부르고 이제 찾아 헤매다가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탄 피란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 2절에 힌트가 있거든요. 이 갇힌 저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그 점수나 보고 싶거나 고향풍도 그리워진다 영덕바디 난다니에 초생 땅만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흥남에서 떠난 배가 네. 바로 부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거제로 갔는데 거제 도착한 이후에 중심지가 어차피 부산이니까 거기서 육로가 됐건 배가 됐건 다시 거제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부산의 시장, 국제시장 이런 데 모여서 이제 장사도 하고 가족도 찾고 그랬던 이제 시장통, 난리통 벌어졌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이 화자는 네, 예.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쪽이 피란민들도 부산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 그뭐 판잣집,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국제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또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는 등 정말 치열하게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노래 속의 화자분은 왜 영도다리에서 고향을 그리워한 건지. 이 영도다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올라가거든요. 열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계교. 배가 지나갈 때 쓱 올라가고 배가 지나가면 영상으로 본 기억이 싹 닫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가지고 처음 지어지자마자 조선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 보니까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 가서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지명을 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일종의 만남의 장소.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서울 사람은 창경원에 코끼리 보러 가고 경상도 사람은 부산의 영도다리 보러 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였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의 화자도 일단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약속을 안 했더라도 영도다리가 만남의 장소니까 내가 이 앞에 가 있으면 동생도 여기로 찾아오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앞을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 영도다리에 가족을 찾는 벽보, 뭐 사진, 팻말 이걸 들고 돌아다니는 그 피란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헤어진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은 피란민들을 상대로 또 점을 봐주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어서요. 무속인들이 모인 그 점받치 골목까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 만약에 피란민이었다면 어떠세요? 이렇게 점을 봐서라도 간절하니까. 너무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이게 뭐 일단 생사도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점 어떻게 쳐보신 적 있으세요? 대성 씨는? 네, 저는 저기 첫 프로그램을 출연했던 게 네. 점을 봐주는 프로그램에 데뷔하자마자 출연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5년 뒤에 잘 된다. 5년 뒤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이 5년이거든요. 아, 이미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근데 아직 안, 근데 어쨌든 당시 축하드립니다. 피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럼요. 아마 뭐 네. 점도 그렇죠.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굳세어라 금수나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곡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피난민들의 정서와 생활을 정말 사실적으로 담아낸 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그 유독 부산 명소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들이 꽤 있었는데요. 굿세어라 금수나 외에도 뭐 박지용의 경상도 아가씨, 거기에도 또 영도다리와 함께 피난민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장소로 유명한 40계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러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럼 묻는구나 그래도 대가 없이 슬피 우는 이웃 고향 언제 가려나 또 해운대 지명이 등장하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뭐 이런 노래들도 부산을 또 소재로 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 그 시절을 다룬 여러 노래들 중에서도 굿세어라 금수나가 유독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절하고 2절에 현실을 그린 거죠. 그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감정이입을 시킨 다음에 3절에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3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수나 굿세여다고 북중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나 보자 벌써 안고 춤도 춰보자 피난민들이 그런 식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1절, 2절에는 현실적인 내용에 이게 내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공감하다가 마지막 그 3절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힘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래의 역할을 약간 이 노래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계속 막 상상을 하면 가족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저 가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희망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그래서 이제 시대적 공간과 네. 희망을 담아서 이 노래가 데이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이게 또 영화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그대로요. 1962년 굿세어라 금수나가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요. 그 유명한 또 최무룡 씨, 또 구봉서 씨 이런 당대 유명 배우가 출연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남매 영근과 금순이 각각 따로 피난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엇갈리다가 다시 만나지만 그 영화에 이제 동생은 이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오빠 품에서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극적인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노래하고 완전 다른 결말이잖아요. 그쵸. 네,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신파가 인기를 끌었었으니까 좀 더 슬픈. 한국인이 눈물을 원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눈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게 이 영화도 좀 슬프게 만들지 않았을까. 1960년대면 그런 추정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이후로는 스토리는 또 완전히 다르지만 굿세어라 금수나와 같은 제목을 가진 영화
뭐 드라마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02년 배두나 주연의 그 영화 굿세어라 금수나가 있었고요. 2005년에는 또 한혜진 주연의 MBC 1위 드라마, 또 기억하거든요, 저 드라마. 또 굿세어라 금수나, 이것도 드라마고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한참 지났는데도 대중문학에 그 계속 금순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해가지고 금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일반적인 여성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뭐 갑돌이 갑순이처럼 금순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게 살갑게 느껴지면서 정감 어리면서 네. 거기다가 한국 드라마 네. 여주인공의 대부분이 네.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잘 나중에 되고 잘 되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어쨌든 신데렐라 처음에 좀 불쌍하게 맨날 시작하거든요. 천대받고 하대받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여주인공 응원, 굿세어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런 드라마를 주로 보는 주 시청층이 이제 여성들, 주부들이 많이 보는데 여성들이 힘들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집안일 하면서 네.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 때가 많다 보니까 굿세어라 금순아가 바로 그 시청자 여성들을 응원해주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도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그 딱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금순이의 캐릭터는 그 본인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그러니까 기운이 확 나는 느낌?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이게 영화가 또 나오 맞아요. 그런 거. 주제로 한 영화 굿세어라 네. 금수나로 주제로 한 영화 저도 봤습니다. 영화 관객 수를 1,400만 명이나 네. 또 이렇게 영화관까지 영화를 안 보는 사람도 영화관을 또 가게 가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제 시장이라는 영화를 또 인상 깊게 제가 또 봤거든요.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 가족의 삶을 담은 영화가 이제 국제 시장이고 이 영화 속에서도 이상가족이 등장하는데 가족이 헤어지는 장면에 굿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 장면과 그 노래를 들은 이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그 관객의 장년층이라면 뭔가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감정이입을 시켜주고 또 청년층 관객한테는 영화 화면과 함께 그 시절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진짜 간접 체험.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영화와 노래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굿세어라 금순아는 어쩌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마치 그 영상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가사 덕분에 한국인이라면 뭐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중문화계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되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네. 굿세어라 금순아를 부른 가수 현인 씨의 이야기하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현인 선생님은 일단 음색 그리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약간 독특함이 있으시죠. 독특함이 있고 또 끝을 약간 느리는 창법과 약간의 국악 같으면서도 어쩔 땐 외국의 샹송 같은 소리를 또 약간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여 제대로인데요. 약간 그 또 약간 발음도 네. 볼곡사의 정설이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흉내는 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창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현인 선생님의 노래가 네.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그 샹송 듣는 기분도 있다라고 네. 대성 씨가 말을 했는데 현인 선생님이 실제로 샹송집도 음반으로 발매하신 적이 있어요. Goodbye, goodbye to one. Run away, skidaddle, skidoo. You're somebody else's darling. 그리고 뭐 트로트, 신민요, 팝, 뭐 성악 할 것 없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는데 이것 또한 아마 그 현인 선생님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창법, 특히 그 성악 발성으로 다져진 기본기 이런 것들이 큰 힘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957년에 잡지 삼천리사에서
가수 인기 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 1957년도에 1위가 네. 바로 현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만큼 어떤 실력, 개성, 외모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 시절 인기 원톱 남자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살았다면 분명히 저도 이제 그 현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하는 공연을 또 찾아가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근데 그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영상으로 현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마침 KTV에 현인 선생님의 활동 영상이 남아 있어요. 오. 함께 살펴보시죠. 신라의 밤이요 지금 저 기타 치시는 분이 박시춘 작곡가. 나의 종소리 저런 창법으로 안 웃기게 노래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남이 저렇게 하면 웃기거든요. 우리 다 모창하면 다 되게 갑자기 코미디 되거든요. 코믹하게 되는데 저분은 전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좀 독보적인 창법이죠.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계속 듣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이렇게 쇳소리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좀 포근한 목소리여서 오래 들을수록 되게 좋은 목소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클래식 창법. 클래식한 분들이 네. 그 소리에 공기가 잘 없는데 현인 씨는 공기가 많아요, 소리에. 클래식한 분들 소리가 꽉 차잖아요, 보통. 현인 씨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중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인데 약간 진가성처럼 사용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냥 별로로 노래 잘한다. 항상 모창하는 저렇게 거. 코미디 모창. 옛날에 현인 모창은 거의 국민 모창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도. 따라했어요. 아, 따라했다 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따라했던 기억이. 항상 코미디로 모창을 했었죠, 웃기게. 그러니까 뭔가 그 현인 씨의 그 모습을 되게 극화시켜서 되게 극대화하잖아요. 어우, 잘하시네. 노래 잘하세요. 근데 일단은 노래를 좀 하셔야지. 그렇죠. 좀 예, 예. 낼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까 현인 선생님 노래하는 모습도 멋있고, 김희갑 선생님이 그 모창하는 모습도 되게. 사실 모창은 네. 약간 모창의 느낌이 확실히 강한데 선생님이 딱 그 마이크 없이 딱 노래 불렀을 때 무게가 무게감이 딱 있네요. 또 전혀 여유가 가볍게 있잖아요. 들리지가 그렇죠. 예. 그리고 여유도 있고 뭔가 그 연륜과 그 경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현인 씨한테도 영혼의 단짝이 있었는데 그 단짝이 누구냐면 바로 작곡가 박시춘 씨입니다. 네. 이 두 분 다 거의 엄청난 히트 메이커인데 이분들이 만났으니까 거의 뭐 인기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대성 씨는 이렇게 옛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분, 바로 현인 씨, 또 박시춘 씨, 이 두 분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 노래들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 한 것 중에 좋아하는 노래는 비 내리는 고무령이에요. 좋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땐 부엉새도 울었다오나 울었소. 그 정도? 감사합니다. 예. 그 현인 박시춘 콤비로 나온 노래가 방금 우리 대성 씨가 들려줬던 비 내리는 고모령도 있지만요. 또 아까 그 우리가 계속 모창 이야기 나왔던 네. 신라의 달밤, 또 고향 말리 뭐 이런 노래들이 모두 이 두 분의 콤비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박시춘 선생님의 곡이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명곡들인데 그런 분위기에 현인 씨의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엄청난 가창력 그게 더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불멸의 명곡들이 네. 줄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가수도 그렇고요, 작곡자도 그렇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연인 수많은 거죠? 인연 중에 네. 그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명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곡 네. 글쎄여라 금수나 이 노래가요. 전쟁 직후에도 큰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고 수십 년이 지나도 어린애들, 저 같은 어린애들도 이 노래가 막 좋다고 막 불렀으니까 그만큼 노래가 좋다는 얘기고 거기에 그 현인 씨의 엄청난 가창력이 들어가니까 더 이제 매력이 배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담긴 노래 가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꼭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또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고 또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중간에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희망까지도 주니까 그러면서 당대 사람들 또 나중에 사람들 모두 한국인들을 언제나 위로해줬던 그런 노래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 씨 오늘 시절연가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트롯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왔지만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또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또 정말 멋진 가수가 되려면 공부도 또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역사 공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눈보라가 휘날려도 바람이 몰아쳐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가진 전남모 님지가만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다 음쓰나 보고 싶거나 고향 봄도 그리워진대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처생달만 외로이 떴다